제발 한국만 뜨게 해주십시오. 나라사랑기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이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염장선은 마재열 유륨 라이브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진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국정원장의 검사 출신인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는 서동주를 없애버리겠다고 난리를 쳤었죠. 하지만 서동주를 없애기 위해 몰래 공작한 사실들까지 다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이철용과 차강천 회장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비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염장선이 결국 서동주를 피하기 위해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염장선은 허일도와 서동주를 함께 없애면 철천지 원수인 서동주도 안 보고 자신의 허물을 모두 알고 있는 허일도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가 오히려 유튜브 생방송으로 자신의 살인죄를 자백하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고야 말았죠. 옥상에서 청구호에게 억지로 끌려 집까지 온 염장선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와인을 따라 마시다가 결국 와인병마저 벽에 던져 깨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형사들이 들이닥쳐 자신에 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기에 오늘 밤 안에 서동주를 대적할 만한 무언가를 계획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 오는 염장선이었습니다. 염장선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하길 내가 서동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서동주 이놈아 때문에 말년에 모든 게 망가지고야 말았어. 한때는 나라사랑기금 2조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선실세가 바로 나였는데 말이야. 이제는 살인죄를 쓰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범죄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거야? 이 모든 게 다 서동주 그놈아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염장선은 청구호를 불러 화를 내며 말하길 구호야. 서동주를 없앨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라. 총을 쏴도 살아나고 물에 빠뜨려도 죽지 않고 차로 밀어 절벽으로 떨어뜨려도 기어 올라오는 저놈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겠냐? 청구호는 당장 경찰에 붙잡힐 신세인 염장선이 자신이 살 길은 궁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서동주에게 복수할 생각만 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염장선을 믿고 따랐던 것은 염장선이 이성적이고 냉철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염장선의 모습은 한심한 하수 중의 하수였죠. 더 이상 이런 보스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앞날이 걱정될 정도였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염장선이 청구호에게 갖고 있는 무기를 다 가져오라 일렀어요. 그리고는 청구호에게 말을 하길 구호야 그냥 폭탄을 설치하자. 천하의 서동주라도 폭탄이 터지는데 거기서 살아날 방법은 없을 거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방문 밖에서 듣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황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조카 염희철이었습니다. 염희철은 염장선에게 고마운 점도 많았으나 마재열 TV에 나온 염장선의 죄악들을 보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여운남의 아버지를 살인교사하지 않았나, 무고한 수녀님을 죽이지를 않았나, 염장선이 저질러온 악행들은 정말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더 이상 염장선과 한 배를 타고 있다가는 자기마저 침몰할 거라 염려된 염희철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염장선이 폭탄을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을 짜고 있을 동안 자신의 방으로 와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은남아, 잘 지냈어? 여은남은 염희철에게 전화가 온 것을 보고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서동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괜히 염희철의 전화를 받았다가 아직 둘이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동주는 여은남에게 자신은 괜찮다면서 전화를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은남은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고 염희철은 여은남에게 염장선의 계획을 말해줬어요. 그러자 서동주가 여은남의 핸드폰을 빼앗아 염희철에게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였죠. 야, 염희철, 너 또 은남이한테 무슨 개수작이야? 뭐? 폭탄? 폭탄이 터질 거라고. 곧 폭탄 터져 내가 죽을 거라고 은남이한테 말해서 은남이 불안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 은남이가 제발 서동주 좀 살려달라고 너한테 애원하면서 돌아갈 것 같아? 아니, 내가 죽든 말든 우리 은남이는 너한테 다시는 갈 일 없으니까 이상한 수작질하지 말고 전화 끊어. 그런데 염희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한 여은남과 다시 재결합이 가능하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만 염장선이 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전화한 거였죠. 그리고 서동주가 위험에 처하면 여은남이 많이 슬퍼할 것이 예상됐기에 그냥 여은남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던 거였어요. 염희철은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말하길 야, 서동주. 내 말 못 믿는 거 이해해. 근데 은남이 다시 데려오려는 수작 아니야. 아니 완전히 그 정반대야.
은남이가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냥 너가 죽지는 않았으면 해서 오랜만에 은남이한테 전화한 거다. 그리고 괜히 너랑 같이 있다가 폭탄에 은남이까지 목숨 잃을까봐 걱정도 됐고 나 이혼하고 나서 은남이랑 전화한 적도 없고 앞으로 다시 은남이한테 이런 전화할 일 없을 거다. 그니까 여은남 좀 잘 부탁한다. 여미철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서동주는 어쩌면 여미철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여은남과 자신을 걱정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 전화한 것 같단 생각이 들었죠. 서동주는 명태금에게 연락을 했고 폭탄이 설치됐을 때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폭탄 감지기를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명태금은 그 정도쯤이야 당연히 갖고 있다면서 서동주에게 바로 전달을 해주었죠. 한편 염장선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는 폭탄을 고르기 시작을 했어요. 반경 1m 정도만 터지는 수류탄부터 반경 100m까지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염장선은 반경 100m까지 터지는 폭탄을 가리키며 청구호에게 말을 하길 구호야. 이 정도 폭탄 사이즈는 되어야 서동주 저놈아 대가리가 아니라 아주 발끝까지 아작을 낼 수 있지 않겠니? 그러자 걱정이 된 청구호가 반대하며 말하길 선생님,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폭탄이 터진다면 이건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사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그리고 저도 결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염장선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하길 구호야. 언제부터 이렇게 간이 콩알만해졌냐? 그 정도쯤은 내가 알아서 다 카바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서동주 그놈아를 완전히 아작을 내고 오거라. 네가 할 일은 그게 전부다. 하지만 서동주는 이미 청구호가 자신의 차나 집에 폭탄을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명태금이 준 폭탄 감지기를 이용해서 차에 폭탄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염장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염장선을 골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리모컨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조작하였고 폭탄이 설치된 자신의 차를 바로 염장선 집 앞에 떡하니 주차를 시켜놓은 것이었어요. 이른 아침 일어나 자신이 폭탄을 설치한 서동주 차가 염장선 집 주차장에 주차가 된 것을 본 청구호가 놀라서 헐레벌떡 염장선을 깨웠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서동주의 차가 지금 선생님 집 앞에 주차되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선생님 집은 모두 날아갑니다. 염장선은 놀라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주차장까지 뛰어나왔고 그곳에는 서동주가 씩 웃으면서 염장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염 선생님, 폭탄이 무서우시긴 무서우신가 봅니다. 저 혼자 저승길 가는 건 아무래도 외로울 것 같아서 가더라도 꼭 선생님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굳이 폭탄이 실린 차를 가지고 새벽부터 선생님 댁에 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저승길 드라이브 가볼까요? 그렇게 서동주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염장선이 서동주에게 비명을 지르며 외치길 서동주 상무. 아니 동주야. 지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그 폭탄은 터지면 반경 100m가 다 날아간다. 설마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서동주가 어이없어하며 말하길 그동안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그 입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십니까? 그렇게 서동주는 다시 한번 차 문을 열려고 했고 염장선이 서동주 발끝까지 와서는 그의 발을 잡고 애원하며 빌었죠. 서상무, 제발 부탁이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다 잘못했네. 폭탄은 내가 제거할게. 그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만 주게. 그러자 서동주가 신발로 염장선의 가슴팍을 밀어냈고 염장선은 모래 위에 대굴대굴 굴렀죠. 서동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직접 해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경찰 특공대를 이미 불렀으니까요. 염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죄 중에서 이제 불법 폭탄 테러 죄까지 하나 더 지으신 겁니다. 염장선이 고개를 들어 앞을 보자 형사들이 염장선을 폭탄 테러범으로 현장 체포하려 했죠. 이것은 모두 서동주의 계획이었어요. 앞서 염장선이 저지른 살인죄들은 염장선의 자백을 제외하면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폭탄 테러죄만큼은 현장 체포이기에 무조건 긴급 체포 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비겁한 염장선이 청구호를 앞으로 밀며 자신 대신 청구호를 잡아가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을 벌인 건 이 자식입니다. 저는 하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잡아가세요. 청구호가 당황해하며 염장선을 쳐다보자 염장선이 청구호의 귀에 속삭이며 말하길 구호야. 내가 잡혀가면 우리 모두 끝이다. 하지만 너만 잡혀가면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서 널 반드시 서에서 빼내오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들어가 있어라. 청구호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경찰서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염장선은 폭탄 테러범은 빼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일단 자기 목숨부터 부지하기 위해서
청구호에게 자기 죄까지 뒤집어 씌워버린 것이었죠. 한편 염희철까지 염장선에게 와서는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염장선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하길 큰아버지. 민들레 파일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동주가 검찰 쪽에 다 넘긴 상태고 그 내용 중에는 과거의 대통령 이철용과 큰아버지가 나누신 대화까지 다 녹취된 상태라 이 파일이 공개되고 나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철용 대통령의 거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염장선은 이번에는 주먹으로 벽을 치며 쉽사리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철용 대통령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죠. 어쩌면 자신이 청구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이철용 대통령 또한 염장선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염장선은 결국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염희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희철아, 내 조카. 아니 아들 같은 희철아. 아무래도 나는 한국을 떠나 있어야 할 것 같다. 구호도 서해 가 있어서 부탁할 사람도 없구나. 네가 대신 내가 떠날 준비를 좀 해주겠니? 염장선은 폭탄 계획을 서동주에게 알려준 게 염희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에게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부탁했죠. 염희철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후 검찰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길 나 검사 염희철인데 큰아버지 아니 범죄자 염장선이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있네. 지금 당장 출국 금지부터 내려줘. 통화를 마친 염희철은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염장선 출국 금지를 시킨 것은 말하지 않고 이미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건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장선은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출국 금지가 내려진 것이냐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였고 염희철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염장선은 청구호도 서해 가 있고 염희철마저 믿을 수 없던 것을 알고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염장선은 가방 안에 금덩이와 달러 등을 챙겨넣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왔고 과거 알고 지내던 조선족을 통해 중국으로 불법 밀항을 할 수 있는 배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2배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말했더니 중국인은 알았다면서 당장 밀항할 수 있는 배를 알려주겠다며 지금 당장 항구로 나오라고 했죠. 그렇게 항구로 간 염장선은 무슨 오징어잡이 배처럼 허름한 배를 보고는 기가 차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염장선이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이길 지금 이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라고?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가다가 배가 뒤집혀도 10번은 더 뒤집히겠습니다. 그러자 조선족이 넉살 좋게 말하길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지요. 이 배 타고 중국 넘어가서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배 뒤집힌 적 한 번도 없으니까는 염려 붙들어 매시고 출발하시지요. 그렇게 염장선은 선장 한 명이 타고 있는 허름한 오징어잡이 통통배를 타고는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장선이 바다 너머로 나가고 나자 조선족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관리자였죠. 염장선이 완전히 놓치고 있던 사실 하나가 염장선에게 조선족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염장선이 죽이려 했던 관리자란 것이었어요. 조선족은 염장선에게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고 염장선에게 복수하고자 이를 갈고 있던 관리자는 이게 웬 굴러들어온 떡이냐 기뻐하면서 조선족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길 염장선 그 자식 중국 밀항하게 해준다고 유인한 뒤 원양어선 배에 태워버려. 그 배 알고 있지? 그동안 염장선이 자기가 무고하게 고문한 사람들 반불구로 만들어서 행방불명됐다고 하고는 원양어선에 태워서 평생 바다 위를 떠돌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배. 거기에 염장선을 태워버려. 조선족은 관리자하고 훨씬 친했고 염장선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기에 당연히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염장선은 조선족이 태워주는 오징어잡이 통통배에 선뜻 탄 것이었죠. 작은 배라서 어찌나 파도에 흔들리는지 염장선은 바다에 토를 해대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선장이 갑자기 염장선더러 다른 큰 배로 옮겨 타라고 했고 애초에 계획된 일이 아니었기에 염장선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락부락한 바다 사람인 선장은 염장선의 목덜미를 낚아채서는 원양어선 배 안으로 던져 넣어버렸죠. 염장선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배가 무슨 배인지 그 안을 살피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는 바다 위에서 평생을 살며 거친 일을 해와 얼굴이 까맣고 우락부락한 거친 인부들이 마치 염장선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인부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던 염장선은 그들이 가까이 오자 드디어 얼굴을 알아보고는 흐억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너네 여지껏 살아있던 거야? 근데 도대체 내가 왜 너희랑 이 배에 있어? 아무래도 내가 배를 잘못한 것 같다.
내 원래 배로 데려다줘. 그러자 과거 염장선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수십 년을 배 위에서만 살아온 한 남자가 염장선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 배를 잘 찾아왔어. 내가 이 배 위에서 단 하루도 염장선 네 얼굴을 잊은 적이 없거든. 그 남자는 자신이 과거 고문을 당했던 것처럼 염장선을 똑같이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장선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어 자신의 신세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염장선은 자신의 밀항을 도와준 조선족이 관리자의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해냈죠. 그렇게 염장선은 금과 달러를 챙겨 중국으로 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접은 채 바다 위 원양어선 배에서 평생 인부들에 의해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으며 허드렛 일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고문을 견딜 수 없던 염장선은 결국 바다 아래로 투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서동주는 원양어선 배에 탄 염장선이 바다 아래로 투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제야 아버지 허일도의 유골함을 들고 아버지가 말한 바다에 유골을 뿌리러 나갔습니다. 서동주는 한 손으로 유골을 뿌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모든 복수를 끝냈어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번 한 번만은 내세가 있다고 믿고 싶네요. 아버지랑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냥 다정하게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이나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줄 부탁드려요.